우리 뉴스 연구소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여야 정국이 점점 더 대치, 갈등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2명이 구속됐고요. 이태원 헬로윈 참사 국정조사 문제로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 예산국회까지 이제 곳곳이 암초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돌아가는 상황 여당의 지도부 인사를 모시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신 건 처음에 전화만 했었죠. 그렇죠. 전화만 너무 계속. 이른 시간이라. 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나와 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이슈가 워낙 많아서 네. 바로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 주말에 구속이 됐어요. 네. 그런데 구속 후 첫 검찰 조사가 어제 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혐의를 적극적으로 좀 부인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부인하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도 좀 있는데 네. 어떻게 검찰 수사 좀 전망하실까요? 그 정진상 이분이 한 4가지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근데 그중에 특별히 이제 위례 대장동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이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의 그 이름이 100여 번 이상 102번이, 언급이 예. 돼서 정치적 동지자, 동지, 정치적 그 동반자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와 관련돼서는 많은 결제 서류들이 있어요. 성남 FC와 관련돼서도 많은 결제 서류들이 있죠. 그 결제 서류의 최종 결제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이 예컨대 그 성남 FC와 관련돼서 두산건설 용도 변경을 해줘서 불과 몇백억 정도의 땅이 조 단위가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용도 변경 때문에. 예컨대 네이버 같은 경우 사옥도 굉장히 용도 변경을 해줘서 그 용적률을 상당히 넓힐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아파트의 용적을 늘려줘 갖고 굉장히 부당이익을 업자가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것이 어떻게 정진상 실장의 선에서 됐겠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입증이 저는 어려울 것으로 안 보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내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결제했다. 이렇게 꼬리 자르게 하신다면 이분은 진짜 이분이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결제했을 수가 없죠. 그것이 얼마나 다 민간업자한테 이익이 갔을 뿐이 없는지. 더 놀라운 것은 50%나 되는 그 성남시는 불과 1,822억만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딱 제한을 해놨어요. 그리고 7%뿐이 갖지 않은 민간업자는 4,040조.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의 성남시보다 2배 이상의 부당이익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들 2가지 중에 네. 성남 FC 관련한 거는 지금 정진상 실장의 구속 사유에는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예. 여하튼 이 한 10여 가지의 그 범죄 혐의가 지금 그 범죄 혐의의 피의자로 혐의자로 그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공모자로 공모자로 또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된 것도 있죠. 쌍용 그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의자로 신분으로 적시가 되어 있고 그 모든 결제의 최종 결제권자는 이재명 대표세요. 그러면은 2가지예요. 유죄거나 장이 모르고 결제할 수가 없거든요. 유죄거나 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까막눈 행정이라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결제한 거. 그랬다면은 까막눈 행정을 한 까막눈이라는 소리인데 유죄거나 까막눈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최종 결자가 모르고 결제를 할 수가 말씀 주신 있어요. 것 중에 그래서 2가지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는 과정에 당시 이재명 지사가 개입했는지 여부 그리고 사업 위탁 과정을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SPC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열어준 부분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지시했는지 여부 이게 네. 진술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검찰이 밝혀낼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제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피해 나가기 어렵다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 행정 절차는 결제 서류로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핵심적인 물증, 스모킹건 같은 게 네. 검찰 수사에서 뭐 조만간 확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상당한 혐의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보고요. 음. 이제 그다음 그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조준하기로 위한 이것이 무슨 뭐 야당 협박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음. 범죄가 있으면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그 공모자 김용 또는 그 정진상 등등에 대한 이미 상당한 그 수사 결과가 진척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유검 무죄, 무검 유죄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했던 네. 말이죠. 그러니까 야당을 향한 표적 수사, 야당 네. 탄압이다. 이런 네.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거든요. 저는 야당 탄압이라는 것이 옛날에 우리 유신 정권 시절에 야당 탄압 있었습니다. 지금 없는 죄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것은 정말 그 민주당이 1970년대 시기에 발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검찰이 없는 죄를 어떻게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뭐 애매한 대목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정진상 실장이 과거에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을 지냈다 뭐 이런 네. 문구가 들어 있었는데 네네. 이건 민주당에서 자체 확인해 본 결과 정진상 실장은 그런 경력이 없고 네. 검찰이 그 인터넷 나무 위키를 베껴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약간 이 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냐 이런 논란이 네. 있거든요. 그 진짜 제가 진짜 민주당이 정말 해명할 방법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은 얼굴 없는 보좌관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뭐 당직자들도 얼굴은 모른대요. 사진 딱 한 장이 전부 다예요. 본 사람이 몇 명 네, 없다고 본 사람이 하죠. 없다고 예. 해요. 사무장이라는 것은 그 전에 메이저 언론들이 사무장으로 다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문제가 없고 나무위키에 사무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본인들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오죽 해명할 것이 없으면 사무장이 아니었는데 사무장이라고 나무위키 보고 주장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변명이 참 궁색해요. 네, 이미 메이저 언론에서도 다 사무장으로 보도했었던 사람이거든요. 하도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라 과거에 뭘 했었는지 여러 가지 심지어는 그 이적 단체에 활동했었던 경력까지 나오고 뭐 있어요. 전대협에 활동했었다 이렇게 네네. 나와 그런 있죠. 것까지 뭐 옛날에 별명이 체게바라의 체였었다. 뭐 국가 전복을 꿈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백일화에 검찰 조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오늘 새벽에 그 대장동 키맨이라고 알려진 남욱 변호사가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네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이 됐거든요. 네. 이 남욱 변호사가 과거에 유동주 본부장이 했던 것처럼 어떤 뭐 그 밖에 나와서 새로운 폭로를 이어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좀 관측을 하고 계실까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뭐 제가 그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분명한 것은 처음에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는 뭐 완전히 잡아뗐죠. 그때는 아마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지금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 보다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실체에 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른 당 얘기를 계속하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이 수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부에 어느 정도 좀 균열이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모든 혐의는 우리 당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 경선을 치렀던 이낙연 캠프 쪽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수사에 들어갔고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저희 우리 당 쪽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것도 수사해봐 저것도 수사해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자면 이정근 사무부총장 예. 구속되셨죠.
그분이 혐의가 굉장히 짙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결국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그 민주당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그 뜨거웠던 논란 하나 네. 또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네.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네. 안민석, 강민정 뭐 등등등 뭐 네. 6-7명이 참석을 했는데 네. 기존과는 다르게 이번엔 아예 그 집회 단상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 이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한숨을 주셨는데. 그 안민석 예. 의원님 혹시 이 청취자분들께서 이분 누군지 아세요? 뭐 오선 네. 의원이니까 많이 우리 뉴스에도 다 많이 아시겠죠? 출연하셨고요. 예. 네네네. 최순실 최순실. 난 예. 최순실이죠. 죄송합니다. 예. 유명한 영화 배우라고 헷갈려서. 최순실 씨가 그 박정희 비자금 300조를 해외에 숨겨놨다라고 폭로하고 그렇게 추정되는 재산을 폭로하고 지금까지도 사과한 말씀 없으신 분이에요. 이분을 쫓아서 초선 의원들이 줄줄이 줄을 서서 이렇게 이제 겨우 그 대통령 당선되신 지 6개월 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국가 전복 기도라고 뿐이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대선 불복의 차원을 넘었다고 봐요. 국가 전복을 아니 기도하는 도대체가 거다. 이 촛불 집회의 그 문구들을 보세요. 거기에 있는 문구들을 보면요. 제가 정말 차마 이 방송에서 옮기기가 싫어요. 도대체 이들의 의도가 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거기에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단상에까지 올라가면 이건 도가 지나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거기에 거기 이제 황모 의원 참석한다고 해서 국가가 전복되는 아니 건 그렇지 아니잖아요. 않죠. 예. 제가 그런 국가 절대로 전복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의도가 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의회에서 뽑힌 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탄핵 사유,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국가 세력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촛불 집회, 그중에 상당한 구호들이 반국가적 그 표들이 있어요. 예. 구호들이 있어요. 거기에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무대에까지 올라가서 동조한다는 것은 정말 참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위상이 저 정도로 떨어졌을까라는 정말 아쉬움이 들고요. 거기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황모 의원이라고 계시죠? 네. 황운하 의원. 예. 네네. 그분은 황운하 의원님 제가 직접 말씀까지는 예.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은 울산 그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도 기소 중이지 않습니까? 네. 네. 재판을 받고 있죠. 재판을 받고 있죠. 울산 부정선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빨리 수사가 진행되길 시간이 바라요. 많지 않아서 다음 얘기로 좀 네. 넘어갈게요. 그 MBC 기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당시에 전용기에 태우지 않고 배제했던 것과 네네. 관련해서 여진이 좀 이어지고 네네. 있어요. 주말에 MBC 기자랑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어떤 설전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특히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예,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청와대 출입 기자는 그 언론사의 1호 기자입니다. 1호 기자. 네. 예. 가장 실력 있고 예의 범절을 갖춘 기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사회부 기자나 또 검찰 기자처럼 범죄를 취조하는 기자들하고 또 범죄자를 보도하는 기자들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1호 기자는 특히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 하시는 경우에는 예의 범절을 갖추는 것을 가르쳐서 내보냅니다. 근데 뭐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네네. 팔짱을 끼고 있었다 네네. 이런 걸로 좀 논란이 좀 있는 네네. 거잖아요. 예컨대 제가 그 대변인 시절에도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인터뷰를 하시는 경우에는 모든 출입 기자들이 넥타이도 갖추고 제대로 정자세로 이렇게 대통령의 인터뷰를 들었죠. 그 대통령은 기자분들을 전부 다 양복 입고 정식으로 의관을 갖추고 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 등 뒤에 대고 대통령 인터뷰 끝나고 등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기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실의 풍경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 대통령실과 언론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게 된다면 제1
큰 피해는 국민이고 나머지는 MBC를 뺀 다른 언론사의 소속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만큼은 대통령실에는 출입 기자단의 간사단이 있어요. 거기서 반드시 문제를 삼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네네. 여쭐게요. 용산 대통령실에 지금 이제 기자실과 그 로비 사이에 원래는 이렇게 작은 유리벽이 있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 설전 이후에 가벽이 지금 공사 중이라는 네네.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 이전부터 검토가 됐었어요. 이전부터? 왜냐면은 예. 네네. 얼마 전부터. 왜냐면은 그 투명률이라 대통령이 그 출퇴근을 다 볼 수가 있대요, 기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자들은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을 계속 기록하는 기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기자실에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는 그 왔다 갔다 하시는 출퇴근을 다 볼 수 있다는 구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있을 수 없는 구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전부터 사실은 검토가 됐었던 사항이라서 특별히 이번 사건과 연결지어서 말씀하시지는 않으면 안 되고요. 제가 요거 한마디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아, 짧게, 죄송해요. 예.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 그 MBC 기자를 그 좌측에 세워서 1분 16초씩 보도를 하면서 윤석열 퇴진 자, 등등.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